퇴직연금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보유 중인 상품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내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과연 시민들은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들어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노후가 좀 걱정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몰라가지고 수익률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따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이 좀 낮은 편이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와 나의 노후를 위한 현명한 퇴직연금 관리법은 무엇일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10월 31일에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오늘 잘 배워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좀 어떤 제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잖아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에 기존 계좌에 있던 연금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실물, 주식이나 채권 등 실물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존에는 보면요, 이걸 옮기려고 하면은요, 일단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됩니다. 파는데 하필 그때 주가가 떨어지네. 그렇게 되면은요,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투자 전략 또한 단절이 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시장이 급변한 시기 아까 말씀드린 폭락기에 내가 주식을 팔아서 이걸 다시 현금화한 다음에 다시 주식을 살 때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정말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는 퇴직자가 매도 손실 없이 자산을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고요. 퇴직 후에도 연속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입사하자마자는 퇴직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알아보다가 제가 지금 12년 차가 돼서 이제서야 퇴직연금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네. 퇴직금 자체도 좀 알아보고 신혼 이제 전세 자금 좀 마련하느라 아, 맞다. 자금이 되게 좀 결혼을 찾아봤습니다. 했으니까 네. 자금이 필요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퇴직연금, 그러니까 대출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자세한 것 같고 연금은 어떻게 주냐? 대출이 많은가? 일단 제 퇴직연금은 IRP더라고요. 저도 IRP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되게 의외네요. 예. 그런 거 잘 안 들었을 줄 알았는데 IRP를 어떻게 알고 들었어요? 저도 이제 꼼꼼하게 그 실손보험도 미리미리 가입하고. 야무지네요. 예. 근데 이게 직장인 66%가 퇴직연금 계좌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직장인들한테 이제 서베이를 돌려봤더니 자기의 연금 계좌가 뭔지 잘 모르시고요. 무엇보다 대부분 또 물어봤더니 원금 보장형 상품을 많이 가입하고 있대더라. 이게 과반 이상이었거든요. 뭐 이해는 됩니다. 연금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좀 안전하게 보장하고 싶어서 원금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이게 원금 보장형 상품의 단점은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원금 보장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내가 원금 보장형 가입해서 안전하게 사실상 퇴직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반면, 또 공격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때 뭐가 좋다 이거보다는 일단 자주 들어가셔서 내 연금 계좌가 무엇인지 보시고 수익률도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고민도 다 이게 퇴직금 받으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0년 남은 시중 선배님은 퇴직금 지금 엄청 많이 쌓여 있겠네요. 엄청 많이 쌓였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정산을 다 받아버렸어요. 그거를 왜 그렇게 했어? 뭐가 급해가지고. 아니 저도 이제 퇴직 한 6년 정도 남아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 상품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 아까 제가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자산을 편리하게 안 팔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그대로 투자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노후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을 DC형에서 IRP로 이전할 수 있는 옵션이 생기면서요. 이제 투자자들은 가입자들은 신탁형 MMF, ETF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요. 위험은 분산할 수 있게 되고요.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네, 발빠른 분들은 벌써부터 퇴직연금을 갈아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복잡한 퇴직연금 잠시 후에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지금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이제 스마트 연금족들을 어떻게 하는지 또 배워야겠죠.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주세요. 자, IRP 퇴직연금 계좌로 갈아탄다. 그러는 봤어. 퇴직연금 종류가 여러 개인데 저는 누군가의 추천을 받았는지 저도 IRP던데 이게 IRP가 뭐 특별히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퇴직연금을 가입하셨을 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B형, 급여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DC형, 기여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다음에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급여형, DB형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가 운용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운영마다 좀 다르겠지만 너 DB형 할래, DC형 할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DB형은 회사가 딱 나는 급여형으로 하겠어라고 정해져 있어서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금 계좌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해를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급여형이다 보니까 딱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는 금액 그대로 연금으로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요, 내가 됩니다. 한마디로 근로자가 돼요. 그러면 이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또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B형과 DC형은 운영 주체가 회사다, 나다. 요게 다르고 수익률도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IRP형이 있습니다. 이 IRP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운영 이제 주체가 바로 내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DC형이 있는데 IRP 또 가입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가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IRP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거든요. 맞아요.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어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연금저축 다 포함해서 9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IRP 계좌에 넣어놓으시는 분도 꽤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요. 그러니까 뭐 DB면 DB 이렇게 같은 종류 안에서만 움직이는 건데 만약 DB나 DC에서 IRP를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퇴직연금이잖아요. 예, 보통 예.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DB나 DC형을 드실 텐데 이거 갈아탄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퇴직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퇴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내 퇴직금을 받냐 그러면 DC나 DB형 든 다음에 퇴직하시잖아요. 그럼 네. IRP 계좌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예. 예, 코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입금이 바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다 빼두고 싶어 이러면은 현금으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현금으로 다 찾으신 다음에 사실상 이제 IRP로 이제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방법으로 사실상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경제 전문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현금으로 다 매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IRP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갑자기 뭐 수익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더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기회비용이 좀 커질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IRP 계좌를 통해서 자산 증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IRP 계좌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증권회사 가셔갖고 한번 물어보시는 거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퇴직연금은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이 더 사실 궁금해하고 필요하거든요. 근데 직장인이 아니면 이 IRP를 가입할 수 없는 건지가 궁금해요. 가입할 수 있지만 그냥 관심이 없으신 거죠. 몰라서. 사실 네. IRP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뭐 심지어 소득이 없는 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노후 관리를 위해서 가입하는데 60세 이상이어도 가입이 됩니다. 아마 말씀드린 대로 이 IRP 목적 자체가 장기적인 노후 자산 관리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시 시점 보통 한 만 55세 이후가 되겠죠. 이때에 맞춰서 적절히 운용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 가입, 직업, 나이, 가입 시기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노후 자산 관리를 위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의무 가입 기간이나 또 세액 공제도 혜택 범위까지 잘 확인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스마트한 퇴직연금 실물 이전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수료가 저렴하고 ETF 다양한 금융사로 갈아탄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여기서. 근데 이제 스마트 요즘에 이제 연금족들이
그 퇴직연금을 이제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수수료가 좀 저렴한 이제 금융사들로 이동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ETF라 그래서 좀 상장 지수 펀드라는 이제 상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그런 문화가 좀 확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다른 건 은행과 좀 증권사가 좀 있거든요. 이제 은행 쪽에서 드는 이제 연금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형 이제 상품이 많아서 좀 상당히 안정적이다. 다만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이라는 게 조금 단점으로 좀 꼽히고 있고, 그러나 이제 증권사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최대 700개 이상의 ETF에 투자가 좀 가능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금융사를 변경할 때 일부 상품들은 또 이동이 제한되는 그런 이제 규약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금융사마다 꼼꼼히 따지셔서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연금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투자 목적, 투자 성향에 맞게 상품을 조합한다. 이게 이제 자신의 이제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제 은퇴 계획 시점이 있잖아요. 은퇴 시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내가 언제까지 돈을 벌지, 내가 어느 시점에 은퇴할지, 은퇴 후에 내가 어느 정도 또 수입을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계획을 좀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만 또 스타일이 또 다릅니다. 사람마다 공격적인 스타일도 있고, 나는 좀 원금 까먹기 싫다, 이런 좀 안정형 어떤 이제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에 맞게 그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이제 안정형입니다. 이건 이제 채권형. 채권 같이 좀 안전한 상품이라든가 원금 보장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이제 바벨 전략형이라고 하는데, 바벨은 뭐냐면 2가지를 이제 담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5%는 채권형으로 좀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5%는 주식형을 투자해가지고 일부 이제 좀 수익성을 좀 보존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또 적립식 투자, 우리가 이제 정기예금 드는 것처럼 매월 일정금의 이제 어떤 이제 자금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주식형 ETF 같은 거를 매월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건데, 과거에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적립식 투자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좋았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좀 적합한 그런 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같이 이렇게 투자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채권형이 낫겠다는 얘기네요. 안정형. 왜 비웃으시는 거죠? 아니, 네.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채권형 끄덕끄덕 해야지 이제 또. 그쵸. 그냥 안정 얘기 들어서 채권 나올 때 안정형. 안정 얘기 들으니까 채권. 하는 진짜 걸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말 귀한 가르침을 오늘 배웠습니다. 네. 아무리 이제 멋진 선배님이더라도 이제 투자 조언만큼은 전문가분에게 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똑똑하도 안 보네. 이게 저처럼 좀 투자 초보라면 이 퇴직연금 운용 계획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대전제가요, IRP의 목적이 뭐냐, 바로 노후 대비를 위한 계좌입니다. 노후까지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까 투자 초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원금을 까먹는 걸 못 견뎌 하십니다. 이 때문에요. 안정적인 채권형 ETF나 저위험 펀드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시고요. 만약에 수익에 조금 욕심이 난다 싶으시면 지수형 ETF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다만 개별 주식이나 테마형 ETF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만큼 원금을 까먹을 확률도 크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하셔야겠고요. 주식 30, 채권 70으로 시작해서 비중은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분산하는 투자, 곧 적립식 투자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